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자, 주식 비긴 어게인 5장 이평선입니다. 차트 2 이평선입니다. 자, 차트 설정에서 이제 이평선들은 되게 뭐 심플하게 쓰시는 분도 있고 좀 복잡하게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지금 보는 차트는 이 매매용 차트는 아니에요. 저는 좀 심플하게 놓는 편이고요. 이거는 강의할 때 여러 개를 좀 놓는데, 자, 보통 이제 이평선들은 급한 분들 351선 단기 이평선이 있죠. 11선까지. 그리고 중기 이상 스윙 중기 60, 20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기에 한 120 정도가 또 걸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장기 이평선들은 뭐 120도 잠길 수도 있는데 보통 201선, 241선, 그리고 301선, 뭐 341선, 481선, 400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쓰는 걸 딱 맞춰 쓰시라는 건 아닌데 뭐 이건 제 책에 나와 있는 이평선들이에요. 이유가 있는 이평선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평선이라는 건 구하는 방법은 상당히 쉽죠. 우리가 이게 여기 보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오죠. 종가 단순이 있어요. 고가 단순이 있고 제가 보는 선 중에 고가선도 있어요. 이거는 고가 단순이에요. 21선. 자, 종가 단순은 뭐냐면 지금의 5일선 여기 요 부분은 어떻게 구하죠? 공식이 현재를 D라고 하면 D 플러스 1, D 마이너스 1, 플러스 D 마이너스 2, 플러스 D 마이너스 3, 플러스 D 마이너스 4. 이 다섯 개를 5로 나눈 값이죠. 그게 지금 종가예요. 계속 변하고 있죠. 자, 이게 오늘 막 쭉 상한가로 직행한다면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고요. 밑으로 내려박는다면 또 꺾여 내려가겠죠. 자, 그럼 즉 N1선이라고 하면 N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00으로 나누면 이 수가 더 평범해지겠죠. 둔탁해지겠죠. 그리고 짧게 나눌수록 뭐예요? 급등락이 심하겠죠. 즉 뭐냐면 이평선이 낮은 이평선일수록 민감하다. 그리고 높은 이평선일수록 둔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일선 말씀을 드리면 3일선 잘 쓰진 않아요. 3일선은 보통 이제 단기 세력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급등 종목들에 좀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찍었던 뭐 삼화전기 같은 경우 삼화전자가 더 날카로웠죠.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딱 타고 올라갈 때 5일선은 지지하죠. 자, 여기다 그러면 3일선을 한번 넣어보면 늘 자리가 있나 볼게요. 요거를 3일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선을 두껍게 해서 한 3포인트로.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3일선이 더 날카롭죠. 5일선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를 바꿨어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잠시만요. 요거를 3으로 바꾸고, 자, 여러분들도 HTS에서 해보시면 돼요. 이걸 또 굵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네. 여기를 핑크로 한 5로 할게요. 그냥 보기 편하게. 자, 보시면 어때요? 자, 5일선이 빨간 거죠. 자, 여기도 3일선 지지죠. 여기도 3일선 지지예요. 5일선하고 괴리가 있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3일선을 그 기준으로 하시면 편합니다. 이탈할 때 손절하고 하는 방법도 뭐 3일선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자, 알아도 응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3일선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어쨌든 3일선은 단기선으로서 5일선 이용해서 단기 급등할 때 좀 더 조정 이평선이나 지지 이평선으로, 그러니까 조정 이평선이 지지 이평선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일선은 다음 5일선은 우리가 평범하게 보는 거죠. 5일선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라는 건 보통 5거래일이기 때문에 5일선을 보는 겁니다. 자, 5일선은 우리가 그냥 단기 세력선이라고 우리가 단기 생명선 단기 생명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일선은 21선과 5일선의 중간 그런 2주간의 텀을 보는 그런 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11선을 근데 저는 그렇게 썩 보진 않아요. 지수에서만 봐요. 11선은. 자, 그리고 21선은 이제 우리가 보통 중기 생명선, 추세선이라고 하죠. 세력들이
세력들은 24일선, 뭐 33일선을 또 쓰기도 한다고 나오는데 그건 하기 나름이고 보기 나름입니다. 자, 결국은 21선은 뭐냐면 우리가 기준으로 많이 잡는 우리가 월평가, 뭐 월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월 단위로 많이 끊죠. 그래서 한 달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21선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중기적으로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 아직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라는 거. 자, 꺾일 시는 뭐 요새 이마트 이런 것도 안 좋았죠. 자, 이렇게 꺾일 수는 여기가 21선이죠. 뭐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냥 이거 예를 들은 겁니다. 예 드리기 편해서. 자, 그리고 이제 61선이 있어요. 수급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61선은 거의 분기죠. 20일이 한 달이기 때문에 3 곱하면 60. 그러니까 한 분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분기에 실적과 그런 재료들을 보는 이동평균선을 61선이라고 합니다. 61선을 3개월이니까 아무래도 중기선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61선이 상승하고 있다면은 역시나 분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고 하락하고 있다는 건 그 반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121선. 121선은 우리가 경기선이라고 해요. 6개월. 자, 1년의 경기 패턴이 6개월마다라고 보통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긍정적인 흐름은 121선 우상향, 부정적인 흐름은 우하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건 안 쓰고 제가 300일선만 쓰니까 300일선 말씀드릴게요. 300일선은 변환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300일선이 어쩔 때 많이 나오냐면 추세 변환할 때, 예를 들면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이제 조금씩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이 더 화끈하게 올랐으니까 자, 이런 거 있죠. 300일선 이게 추세 변환점이에요. 보통 자, 보통 300일선을 뛰어넘으면서 지지를 체크하고 더 가는 확률들이 많죠. 이렇게, 그죠? 여기 지지 딱 하죠. 자, 여기서도 보면 많은 선을 그려봤지만 300일선이 가장 지지에 적합하죠. 75,000원의 라인 저항도 지지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는 이평선보다는 앞에 기준봉의 라인의 힘을 더 의지한다고 봐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이 연구도 해보고 책 쓰면서 옛날에도 뭐 해봤지만 이평선보다는 역시 라인 저항, 라인 지지가 더 맞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평선도 신경을 써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심리란 말이에요. 보통 60일선 무너졌다. 쏟아지는 물량. 자, 가장 사실은 매매하기 고수들의 매매하기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 손절가가 매수가야 돼요. 남들 손절할 때 매수가가 되는 그런 분할 매수 자리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동반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장기 평선들은 느려요. 자, 왜인지 말씀드렸죠. N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날수를. 장기 평선들의 특징은 둔탁하게 움직인다. 추세를 볼 수가 있죠. 자, 삼성전자처럼 자, 그렇게 급등락이 심하지 않은 종목들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쭉 하락 추세가 이어질 때 보시면 어때요? 자, 121선 여기 있어요. 핑크. 자, 201선 보라. 보라, 진한 보라. 이거는 흐린 보라. 이렇게 둔탁하게 움직이죠. 자, 근데 급등할 때를 보시면 어때요? 단기 이평선들은 급하게 올라가죠. 11선은 더 둔탁하게 올라가죠. 21선은 더 둔탁하게 올라가죠. 60일선은 더 밋밋하게 올라가죠. 선이 하도 여기 있네요. 60일선 여기 까꿍하고 숨어 있네요. 더 둔탁하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력은 어떠냐? 5일선, 11선, 21선 하면 지지력은 작은 이평선이 클까요? 큰 이평선이 클까요? 당연히 큰 이평선이 큽니다. 왜? 심리적으로 그 자리가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도 마찬가지죠. 121선이 클까요? 200일선이 클까요? 300일선이 클까요? 지지력 당연히 세죠. 저항력도 당연히 센 겁니다. 그만큼의 매물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정배열, 역배열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정배열, 역배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열은 낮은 이평선들이 밑에 위에 깔려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자, 뭐 삼화전자를 다시 보면 뭐 당연히 나오죠. 자,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들이 위에 있는 거, 자 5일선, 11선, 21선 이런 걸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해요. 낮은 이평선들이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이 정배열들은 결국은 낮은 이평선들이 각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잘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데드가 되면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하죠. 11선, 5일선 이제 이것도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급락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5일선은 더 빨리 내려가고 11선은 둔탁하게 내려가고 21선은 가만히 있다 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역배열이 되는 거죠. 네. 자, 이격도 강의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평선들 지지 저항 말씀드렸고요. 보통 우리가 5일선 매매할 때 어떤 게 있냐면 5일선 돌파 매매가 있고 5일선 이탈 매매가 있어요. 자, 5일선 이탈 매매할 때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이탈할 때 이탈이다 바로 사는 게 아니죠. 다음 지지선에서 뭐 꼬리 다는 걸 보고 매매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기 이평선 매매라고 합니다. 뭐 자세한 기법들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역배열 매매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배열차가 커질 때 자, 5일선이 이렇게 꺾여 있고 11선이 둔탁한데 이게 이격도가 제일 커질 때 많이 벌어졌을 때 사면 좁혀지는 성질을 위해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배열에 결국은 그 지지를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엔 이평선들은 밑에 깔리면 지지 작용하고 위에 깔리면 저항 작용을 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역배열은 결국은 큰 이평선들이 위에 있다는 건 저항력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반대로 정배열일 때는 50, 20이니까 지지력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왔기 때문이고 얘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들은 보통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이건 단기 매매일 때 아까 3일선 응용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자, 얘도 보면 5일선이 수평할 때, 그죠? 수평하고 방향을 잡고 있을 때 리터치 매매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 약간 많이 빠지던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장기 이평선으로 볼 때는 자, 단기 이평선으로 볼 때는 반등이 나올 만하죠. 왜냐면 여기서 역배열이 되면서 지금 이격도가 제일 많이 벌어졌어요. 균등하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기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 추세를 돌리기면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 보이죠. 자, 요럴 때 아까 셀트리온 제약을 예제로 장기 이평선 때 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추세선 매매가 있습니다. 이 추세선 끝자락에서 수평하기 시작할 때 매매해도 돼요. 이것도 라인 매매인데 그거보다 쉬운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격도가 제일 좁아지는 시점이 하셔도 돼요. 이격도가 그게 시간이 제일 빠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격도가 좁아졌다가 이게 밑으로 쏠리게 되면 이게 저항력이 더 커지죠. 자, 이걸 밀집이라고 합니다. 200, 120, 300인데 이제 정배열로 순환되는 과정이죠. 장기 이평선들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이게 모여 있는데 지지력이 굉장히 강하겠죠. 근데 반대로 이탈해서 시간들이 길어지면 저항력들도 많아져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평선이 밀집할 때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제일 싸게 살 수는 없어요. 가장 싸게 살 수 있을 때는 이런 거죠.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올 때 오른쪽으로 이격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러닝 컬렉션을 하든지 단봉으로 이럴 때가 제일 가격은 싸요. 자,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게 밀집이구나. 그럼 대충 8만 원에 사지. 자, 8만 원하고 뚫었네. 기준봉이 나왔네. 근데 밑으로 조정이 안 나오니까 6만 5천 원에 사자. 자, 단가는 2만 원 차이예요. 그죠?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죠. 아예 뭐 먹기만 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견디는 힘이 다릅니다. 자, 8만 원을 6만 5천 원으로 나눠보세요. 그죠? 이 사람은 23%의 수익을 더 안고 있는 건데요. 그죠? 반면에 여기서 산 사람들은 이게 꺾여서 이게 세트로 단기 악재가 났다. 300선까지 되밀린다. 여기 있는 사람은 그래 팔아버리지 하면 주당 15,000원의 수익이 나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5,000원의 손실이 난다는 거죠. 주당. 그래서 물론 뭐 맞는 포인트도 있겠지만 매수가의 어떤 저가의 매수가의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튀는 종목들을 보실 때, 자, 오늘 뭐 서울 반도체 이런 것도 어제부터 바닥에서 튀기 시작했죠. 자, 바닥에서 튀기 시작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장기 이평선을 갭으로 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300일선이 저항을 맞다가 아직 수평도 안 하는데 갑자기 확 튀어버렸죠. 그리고 이걸 갭으로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 갭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갭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라인 지지 12,200원 어제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못 사도 12,200원에 사실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평선으로만 할 때는 어때요? 이거죠. 그죠? 300일선 돌파. 그리고 이제 운용은 어떻게 돼요? 5일선이 따라 올라오죠. 그죠? 5일선이 따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 지지 저항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라인 저항이 훨씬 더, 지지 저항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평선은 뭐가 있어요? 자, 이런 라인은 그릴 줄 알아야 되죠. 지지 저항을 그릴 줄 알아야 되지만 이평선은 공짜예요. 즉 뭐다? 저절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이동하고 있다는 거. 다 라인 저항 지지는 그려놓고 픽스 고정돼 있지만 얘들은 뭐예요? 지금 현재 가격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장 종료 후엔 당연히 변화하지 않죠. 왜? 가격 변동이 없으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역배열에서 만약에 이마트라고 치면 역배열에서 매도할 때는 이런 거죠. 자, 매수를 했어요. 싸게 매수를 했습니다. 올라옵니다. 단기 이평선들마다 이격도마다 분할 매도를 해요. 만약에 이거를 10주를 샀어요. 100주를 샀다 칠게요. 여기서 10주, 여기선 첫 번째가 10주, 여기선 20주. 자, 그리고 200일선을 만났어요. 그럼 여기서 30주를 매도해요. 목표가 200일선이었습니다. 다 팔려고 했더니 더 올라요. 그럴 때는 다음 이평선에서 나머지 60이니까 이제 40%나 혹은 여기 20, 20을 매도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평선 사이에서는 닿다가 돌파 실패하면 다시 밑에 이평선으로 회귀하려는 회귀 능력 본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다시 닿으면 다 팔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평선으로 매수를 할 때도 예를 들면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칠게요. 이평선마다 매수를 하겠다. 아, 이거는 나는 추격 매수는 안 한다. 조정 때 하겠다. 21선에서 한번 매수해 볼래요. 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딱 21선 지지 매수했습니다. 매수했는데 다음날 갭이 떨어져요. 뭐 손절을 하던 뭐 그런 것도 좋지만 다음 이평선을 뭘 봐요? 5일선을 봅니까? 아니죠. 그죠? 단기 이 밑에 이평선을 봐야죠. 그렇다면 뭘 기다려야 돼요? 61선. 마땅히 있는 이평선이 없어요. 61선 여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44일선도 우리가 제가 보는 세력선 중에 하나입니다. 자, 44일선이 보면 어때요? 자, 60일선 기다려도 않았지만 44일선은 매수가 됐겠죠. 그러면 이렇게 매수가 되죠. 여기서 하나 지지 확인하고 하나 이날, 그렇죠? 이날 매수하면 균등 매수 2분의 1이면 여기가 매수죠. 매수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전, 그 다음 여기 돼. 자, 근데 보시면 딱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항상 나오죠. 여기 중간짜리 하면 대충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데 보시면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요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을 많이 그리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막 찬성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평선을 많이 그리는 거. 근데 초보 때는 있는 건 다 때려 그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강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비긴 어게인이에요. 비긴 어게인. 초보자들이 좌절하셨다가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많은 걸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모든 운동할 때는 연습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엑스퍼트가 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잠깐 44일선도 보여드렸고, 자, 그리고 정말 장기로 분할하겠다. 뭐 만약에 이제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뭐 LNF가 더 빠지니까 LNF 한번 볼까요? LNF도 자, 결국 이 자리 또 오네요. 그죠? 자, LNF도 분할 매수하겠다. 오를 때 분할 매수할 때는 이평선 지지로 따라가서 매수를 해야죠. 이런 거죠. 자, 이런 거. 자, 이날 놓쳤어요. 꼭 사고 싶은데 5일선에 한번 걸어보자. 여기 살 수 있죠.
종가 베팅하면 물론 다음날 뜬 거야. 뭐 그건 결론으로 알 수 있는 거지만 모르죠. 일은. 자, 그리고 내려올 때 매수를 한다. 자, 그러면 어딜 기다려요? 바로 내려온 날 바로 사요? 아니죠. 역배열이 진행되는 걸 봐야죠. 뭐 이격도 크면 더 좋지만 이격도 가장 크게 발생되는 지점이 여기서부터죠. 라인을 알면 쭉쭉쭉쭉 할 수는 있는데 잠깐만요. 26만 5천 원. 라인을 알면 쭉쭉쭉쭉 할 수 있는데 그 라인을 모르는 걸 지금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평선으로 자, 뭘 보면 될까요? 일단 자, 이격도 역배열되는 시점부터 구경을 해야죠.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구경해야죠. 자, 이날 무조건 사요? 배팅 그건 아니죠. 자, 뭐부터 있어요? 밑에 보면 5일선부터 60일선부터 나오죠. 자, 그러면 전략을 짜는 거죠. 나는 라인 글 줄 모른다. 이평선으로 의지하겠다는 60일선 한 개. 적어도 밑에 이평선을 체크해봐요. 그럼 뭐가 있어요? 단기는 빼야죠. 중단기는. 단기는 빼야죠. 5일, 10일, 3일 이런 거는. 20일선도 꺾이니까 볼 필요가 없죠. 60일선 하나, 그리고 120일선, 그리고 200, 300은 어딨나 보세요. 근데 다 모여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전략을 짜면 돼요? 여기서 1대1 비율 50%, 50%?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는 30%다 모여 있으니까 한 70%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딱 중간 자리가 단가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121선에 한번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걸렸네요. 오늘도 121선 지지에 성공하는 겁니다. 왜 성공하냐면 대형주일수록 그리고 시총이 클수록 그리고 이게 참여자가 많을수록 장기 이평선들은 더 잘 맞아가요. 이평선들은. 왜냐?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는 44일선, 20고가선, 라인 저항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진 못합니다. 그냥 잘 하시는 분들 몇몇이 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게 의존되는 거죠. 121선 닿는다 쓸어 그러면 밑으로 손절이 되죠. 반면에 121선 닿았다 이제 사볼까? 이 심리가 작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매도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매수를 했으면 어때요? 거꾸로 나가는 거죠. 거꾸로 120에서 위 뭐예요? 61선이죠. 61선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하시던 아니면 그 중간 지점을 하나 더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거? 5일선은 안 돼요. 왜? 역배열을 샀으니까 꺾여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다면 적어도 21선 정도. 그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더 길게 잡으셨으면 빠지던 자리에서 하나 보겠다. 혹은 뭐예요? 정배열이 바뀌면 다 도전해 보겠다. 그럴 때는 정배열로 바뀌는 뭘 보면 돼요? 장기 평선은 이미 느린 거니까. 이건 또 단기 평선을 보면 되죠. 이게 확산되는구나. 그때부터 분할 매도해도 된다. 이런 방식으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평선을 이용한 그리고 정배열, 역배열 이런 것들과 이평선의 구조와 그리고 형성 그리고 이평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평선 정배열, 역배열에 대한 매매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주식 비긴 어게인이 지금 이제 5장이 끝났는데 제가 항상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장이 좀 어렵고 이럴 때 공부들을 안 하세요. 하시는 분만 늘 하고 그래서 굳이 이거 좀 초보자용 강의지만 6장부터는 좀 돈 되는 걸로 돈 되는 강의를 좀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6, 7장부터 원래는 7장까지 그냥 다 하려고 그랬는데 6, 7장부터는 정말 원하시는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봐서 6장 강의 왜 없어? 그러지 마시고 있어요. 6장 강의가. 근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일 수 있는 방법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뭘까요? 카카오 채널. 이렇게 주식톡 저희가 할 때 이런 거 말씀드리죠. 강사님 카카오 채널 하세요라고 이런 거 나오죠. 카카오 채널 추가 하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친구 추가되면 아마 여기서 뭐가 있어요? 강의를 6장부터 강의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해 놓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안 해요. 무슨 문제를 풀어서 암호를 막 그런 게 아니고 카카오 채널만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게 제가 조치 취해 놓을게요. 자, 왜 제가 왜 공부 안 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하시면 조회수 보면 알죠. 좀 이렇게 후킹성 제목으로 낚으면 많이들 보시는데 공부합시다. 그리고 공부만 하면 강의에는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예. 자, 조회수가 없어서 제가 실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회수 없으면 저도 안 하면 되죠, 강의를. 예. 재밌는 거 찍으면 되죠. 근데 그래도 강의를 찍고 오히려 조회수와 상관없이 공부하실 분들만 강의를 하겠다는 제 취지를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비긴 어게인 강의는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로써 5장 차트 2 이평선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주였습니다.